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나스닥의 상승세를 중심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기분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국내 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의 연속인 것 같은데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상승은 하고 있는데 체감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인데 이럴 거면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울컥울컥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에요. 일단 빅테크가 이번 주에 좀 실적 관련해서 슈퍼위크를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관련해서 지금 실적에 따른 그런 시장 반응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애플 관련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주, 한 주가 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실적의 호실적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 플러스로 알파적으로 향후의 미래에 좀 추정치 관련해서 좀 투자자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을 좀 던져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이번 주도 관련해서 그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와준다면 주가를 조금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빅테크 관련해서 실적을 좀 우리가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말라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상승한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와 엄청나게 올라가네 아마 이런 느낌은 좀 못 받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지 최우선적으로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 원전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다소 기존에 좀 탄력성이 있었던 종목들은 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대선까지도 좀 며칠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에 따른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 시장 영향을 좀 어떻게 줄지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이번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요. 이 실적들 잘 체크하시면서 또 보수적인 관점이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저희 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요즘에 원전들, 호재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수주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하반기 수주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나온 거는 BHI가 좀 상승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BHI는 기존 수주 레퍼런스 등을 좀 고려할 때 신한울 관련해서 이제 3, 4호기 관련해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2천억 원 이상의 좀 수주가 가셔야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온 모습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 수주 등 원전 수출 지역 확대 그리고 SMR 시장 성장 등도
조금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면서 투심을 좀 견조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라고 한다면 원전주 상승세가 좀 길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기존의 상승 후에 굉장히 좀 많이 쉬어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향후의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그 대선 관련해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미 대선이 뭐 일주일여 정도 남았는데 자, 트럼프는 어쨌든 원전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선 상황에 따라서 이 원전에 대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원전은 이제 트렌드적인 방향이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앞서서 이제 SMR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확실하게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원전도 직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예전에 친환경 이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물론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맞죠. 근데 알파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의 한 부분으로 좀 진행된 부분이 있고 유럽도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멀리 했었는데 유럽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본다면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물가 자체도 워낙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원전 관련된 부분, 뭐 물론 원전 짓는다고 기름값이나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원전 지으면 뭐 전기세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원전은 뭐 지금 어떤 뭐 정책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시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과 미 대선의 영향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테슬라 훈풍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도 어쨌든 테슬라 주가 또 3%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SDI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못 움직였어요. 혼자 왕따 당해서 좀 못 갔었는데 오늘은 5.9% 거의 6% 이상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째 상승 마감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일단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후에 이틀째 상승 마감했고 종가 기준으로 약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달성한 그런 기록을 세웠고요. 일단 종가 기준 테슬라 시가총액은 직전에 이제 1,196조 원으로 실적 발표 직전 23일 949조 원에서 이틀 만에 약 246조 6,700억 원 가량이 좀 급증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좀 하락이 좀 심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건 아직은 좀 변동성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게 발생한다는 건 아직은 완벽하게 좀 바닥을 찾지 못했다라는 반증과 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4,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4%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뭐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훈풍이 좀 나와줬으니 일단 향후에 좀 주가 추이를 지켜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주가가 반응을 좀 강하게 해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박스권 대응을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제가 박스권 대응을 말씀드리지만 돌파가 나온 그런 종목들은 있어요. 뭐 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진입하신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어쨌든 2차 전지 지금 네. 아직 바닥을 다진 거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 훈풍에 뭐 이 계속되는 훈풍에 나 이제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신규 진입 어떻게 보실까요? 메리트는 없다. 음, 네. 굳이 시간적으로 여유 되시면 사셔도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 안 되시잖아요. 음. 여러분들 사가지고 뭐 5년 보신다, 10년 보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별 트레이딩 전략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전략은 개별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뭐 호실적을 좀 달성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지, 뭐 호실적 기록해서 이거 그냥 쭉 끌고 가겠다, 여기 바닥 다졌으니까 끌고 가겠다, 이런 식의 전략은 그다지 지금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 관련해서 좀 해지 관점에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려면 그거예요. 그 다른 거는 제가 뭐 차 떼고 포 떼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2차전지는 올라가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 수급 어떻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와 2차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하다못해 반도체도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2차전지까지 뻗어나갈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실적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실적 관련해서 매매하신 분들 제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치 투자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실적 여기 상장돼 있는 종목들 2,400여 종목들 넘게 있는 이 종목 중에서 실적 안 좋은 게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적 좋아서 투자하신다? 그럼 2,000개 종목들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주가는 여러분들 실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심리적인 부분, 누군가 사야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조차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상태지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여러분들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사요. 근데 지금은 살까 말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 그런 것이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뭐 옥션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매라고 생각하시고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딱 박스권 돼요. 역배열, 최소 역배열 구간을 좀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골라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특히 ESSD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 뭐 상승세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일단 ESSD 지난주에 살짝 좀 언급 드렸었는데 반도체 보실 거면 이제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으니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ESSD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랑 이제 테슬라가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관련해서 ESSD예요. 공급 논의를 한다 소식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이 좀 필요한 AI를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연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가량의 서버 반도체에 좀 투자하겠다 소식이 나왔고요. 올 1분기에 이제 하나로 5조 원 수준이던 글로벌 ESSD 매출이 3분기에 약 9조 5천억 원으로 좀 확대됐고 거의 2배 이상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요. 27년에는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여러분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오늘 TLB가 좀 상승이 나오는 건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 AI 칩을 좀 공급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AI 서버양 SSD 단독 공급이 좀 부각되면서 관련 TLB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31일에 이제 부문별 확정 실적을 좀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이 다소 조금 뭐랄까요? 이제 받아들이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좀 덤덤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뭐 TSMC, 엔비디아가 조금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상승을 좀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그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 안에서도 좀 섹터를 갈아타야 한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보면 HBM이 이끌었는데 이제 좀 HBM에서 갈아타야 하나? 물론 오늘도 HBM 상승 네.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갈아타야 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게 ESSD 시장 자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배 정도밖에 여러분들 증가하지 않은 수치이고 27년도까지 증가가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뭐 CXL이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빠르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 구조가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ESSD 뭐지? 여러분들 항상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ESSD 뭐지?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좀 바닥권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뭐 HBM은 이제 성장기 어느 정도 이제 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고요. 바닥권에서 폭발적인 뭔가 수익률을 한번 좀 달성해 보겠다 하신다면 ESSD 관련 주들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섹터로 마지막에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은행입니다. 전문가님, 저 은행 네. 뭔가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몇 가지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 은행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어떤 뭐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죠. 뭐 KB금융도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고 4조 4천억 원 규모의 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실적 잘 나온 다음에 그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에 이제 좀 모아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쉬어갈 때를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추이적으로 완벽하게 좀 이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승이 나왔다 좀 눌려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담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직전에 실적 관련해서 이제 매수를 좀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줄 때 항상 이제 그렇잖아요. 뭐 실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면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매도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눌릴 때 다시 사고 제가 직전에도 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좀 언급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상승하진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고 끊기고 그런 시장이 좀 반복이잖아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하시면서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은행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큰 악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 상황인데 네. 자, 그럼에도 뭐 오늘 우리 금융지주 뭐 5% 넘게 빠지고 있고 KB금융은 4% 정도 지금 하락 중인데요.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종목을 위주로 담아봐야 되나 이것도 고민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잘 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낙폭 큰 것도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금융지주 뭐 5%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거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올라온 폭에 비하면은 이거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게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살짝 그냥 밀리고
그러니까 호가를 여러분들 비워서 털어내는 거고 이거 개인들 여러분들 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좀 겁먹으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뭐 지금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뭐 뛰어든다 그러니까 위기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추이를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은행 관련주 중에서 지금 뭐 차트를 좀 바라보면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저거 어떡해? 라고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성 있는 종목이 사실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올라가는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막 쥐고 잡고 흔드는 이런 기업들이 매집도 향후에 잘 되고 주가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좀 멀리 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이렇게 많이 밀리는 종목을 위주로 좀 1차적으로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실적이 진짜 잘 나온 그런 기업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렇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가 전략적으로 탄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실적이나 수급을 보고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맞춰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시장 어쨌든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네. 많은 섹터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ESSD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TLB는 말씀을 앞서서도 좀 드렸지만 테슬라랑 이제 SK 하이닉스가 협력 기대감에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AI 서버용 ESSD 수요가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AI 발전에 따라서 이런 기술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 슈퍼컴퓨터를 좀 운영 중인 상황이죠.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고성능 데이터 저장 장치인 ESSD가 좀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협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고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TLB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협력사예요. 단독 공급업체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기존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이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은 좀 오늘 좀 동반이 됐습니다. 이 역배열을 얼마나 좀 빠르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좀 돌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매수를 만약에 전거래일 혹은 오늘 좀 진입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끊어서 17,000원 정도 1차적인 목표권 세우시고 최종적으로 2만 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되 한 번에 이제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거래가 그만큼 좀 붙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17,000원, 19,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17,000원 정도 이제 와 닿고 한 번쯤 쉬어주는 15,000원에서 16,000원에서 좀 쉬어주는 그 과정이 나온다면 매수를 좀 노리시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보다는
다음번에 좀 쉬어줄 때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ESSD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이슈이고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 투자나 이런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TAB 함께 살펴봤는데요. SK하이닉스 공급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대 급등 중입니다. 총괄님, 저렇게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ESSD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은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이램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속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ESS 관련주로 좀 묶여 있어요. 일단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관계사가 이제 ESS 관련해서 바나듐 관련해서 배터리 양산 임박에 좀 강세를 직전 거래일에 전전 거래일에 좀 상승을 보였다가 시간에서 빠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램이든 이제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시간에서 많이 좀 빠졌다가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주가 추이를 좀 돌려서. 그러니까 요즘에 시간에까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시간에 보지 마시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시간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시장이 여러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던져내고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은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뭐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은데 시장 안 좋고 좀 불안정할 때는 이 시간에 살짝 거리를 좀 두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신주가 127.6만 주가 좀 추가 성장을 하면서 일단 좀 시간에서 좀 밀렸었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좀 주가를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바나듐 배터리 양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추이를 굉장히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주봉상은 살짝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0원까지 목표 구간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2,000원, 2,5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좀 흐름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양산 소식이 아직은 당장은 좀 나오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570원, 1,560원 정도에서 좀 자리를 잡아준다고 한다면 1,600원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저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2,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괜찮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직전에 이제 매수해서 좀 밀렸다 손실 보셨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그러신 분들은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램 살펴봤는데요. 바나듐 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3%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좀 저희가 네. 계속 해보고 있는데 또 뭐 2차 전지, 네. 다음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중에서 넥스턴 바이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얘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변동성이 좀 심했죠. 거래소에서 이제 투자주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게 좀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 로스비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으면서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런 성과, 그러니까 국내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잘 보시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요. 일단 미국 자회사 로스비보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가 좀 개발 성과를 좀 얻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제약바이오는 비만 치료를 좀 제외하고 말을 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도 상승을 좀 강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오는 거는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있고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했다가
살짝 좀 쉬어주는 모습인데 아직 추이는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일단 좀 상승이 나와주면 좀 끌어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좀 살짝 좀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4,500원에서 4,700원 사이에서 좀 매수해서 끌어가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아직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 직전 거래일에 좀 터졌고 오늘은 살짝 뭐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고,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 뭐 직전에는 위고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잠잠하게 좀 쉬어가고 있는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 혹은 자회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자, 넥스턴 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눌림목 구간에 관련된 또 전략까지 저희가 드렸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거의 5%대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섹터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좀 신규주도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인스피언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일단 정부가 불법 유통된 이제 개인정보 탐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한다, AI를 활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도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서 뭐 명의 도용, 스팸, 스미싱, 범죄 관련해서 거기 플러스로 최근 이슈됐던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대응할 방침을 좀 내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주가가 오늘 직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뭐 물론 이슈가 좀 있지만 상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급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긴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뭐 여기서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향후에 주가가 좀 무너졌을 때 대응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반등 나와주면은 일부 좀 비중 축소하시고요. 신규로 사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겠고, 만약에 사신다면은 짧게 상단에 이제 매물대 있잖아요. 13,000원 구간이 이제 5일선 받쳐진 그 구간인데 13,000원 올라오면 비중을 일부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14,000원 정도 가져가고, 어쨌든 지금 V자 반등 정도만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수급적으로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거는 뭔가 기업 가치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루미르라는 종목도 신규주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닥권 반등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신규주 대부분 바닥 반등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진짜 기업에 뭔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다라고 좀 착각하시면은 조금 매매 자체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자. 그러니까 수급만 보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스피언 함께 살펴봤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항상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7%대의 급등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하게 신규 상장주까지 챙겨봤는데 다음은 또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잘 가고 있는 네이처셀이 오늘 한 번 더 좀 잡혀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조인트 스템이죠. 조인트 스템이 이제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관련해서 RMAT로 불리우는데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5일선 받고 있고 저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상승세를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굉장히 좀 거래가 동반되면서 정석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고관오리 패턴도 좀 만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잘 끌어가 보시면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이런 부분 뭐 FDA RMAT를 좀 지정해서 22일 미국 시간으로
FDA 좀 지정을 받은 그런 부분에서 그 날부터 좀 상승세가 이어오고 있으니 5일선을 여러분들 추이적으로 좀 받쳐지는 그 구간, 이게 추이를 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보유 관점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아까 비만 치료제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틈새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신다면 바닥권부터 싹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기간이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5일선이 여러분들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거 오전에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처셀 함께 살펴봤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9%대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 그래도 네. 몇 가지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도 제약바이오일까요? 네, 오랜만에 오. 좀 올라오고 있는 네. 게 있어서 비보존제약. 네, 네, 네. 비보존제약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신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고요. 비마약성 진통제 품목허가를 앞두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절강용 이제 생체치료 트루피엔 출시에 일단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투심을 좀 자극을 했고요. 일단 직전에는 뭐 이런 이슈가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붙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나올 자리에서 좀 나왔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비보존제약이 관절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사를 해서 이제 관절 부위의 물리적인 마찰을 좀 줄여서 통증을 조절하는 이제 조직 수복용 생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상승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서 봤던 이제 네이처셀과 마찬가지로 상승 좀 거래량 동반되는 이 상황에서는 5일선 받고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신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매물대를 좀 잘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밀렸던 그 자리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상단 6,000원, 7,000원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쉬어간다, 한 단계 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눌림목은 이제 4,500원에서 4,700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관련해서 뭐 최근 시장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제 핀셋 전략으로 잘 취해서 가는 것들은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제약바이오 살펴봤는데요. 비보존 제약입니다. 생체 재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종목 관련해서 또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대의 상승 중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오늘 많이 살펴봤는데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에서 나오나요? 네, 일단은 게임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국 파노 관련해서 획득 소식과 맞물려서 지금 NC소프트 그 시프트업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시프트업은 지금 7%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는 이제 더 상승이 나왔는데 좀 상승을 반납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게 사실 NC소프트이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일단 승리의 여신 니케가 외자 파노 발급을 좀 받으면서 중국에서 활로를 좀 모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파노 관련돼서 여러분들 소식은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외자 파노 발급과 관련해서 15개 이제 외상 게임 목록을 좀 공개를 했고, NC소프트 그리고 리니지 2M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좀 포함됐다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외자 판호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직전에 좀 판호 발급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잠잠했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 뭐 게임주 관련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는 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잘 지켜보시자. 그 직전에 이제 매물대만 여러분들 뚫어주면은 NC소프트 다시 한번 좀 추이를 전환할 수 있어요. 직전에 좀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신작 관련된 부분이 나와 주어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작 게임 플러스로 파노라급 이슈까지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맞물려서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와주면 실적 관련해서 좀 이슈를 좀 받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면 그간에 뭔가 상승을 줄 만한 이슈가 없었던 게임 관련주에 훈풍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 주가 추이에는 굉장히 좀 좋게 이바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NC소프트 챙겨봤습니다. 자, 중국 판호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게임주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내기는 조금 오늘 장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종목이 네. 맨날 똑같은 걸 지금 하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MBK 관련해서 지금 분쟁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윗꼬리 달고 오늘 십자선을 만들어서 오늘 사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만약에 손절 라인 여러분들 이게 120만 원 정도 아니면은 125만 원 정도 여기 손절 라인 딱 체크하시고요. 오늘 저점 자리까지만 체크하시고 이 자리에서 뭔가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양봉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그냥 자르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직전에 아마 전 거래일에 여기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여기 지금 125만 원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 떠주면은 비중을 좀 일부는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는 굉장히 좀 좋은 거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지금 많이 좀 붙어 있고 상승세를 너무 과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한데요. 일단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오늘 시장 빨간불 켜고 있잖아요. 네. 기분은 좋은데 좀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개인적인 소개입니다. 이거 빠져야 여러분들 소화되고 갑니다. 답답한 거보다 한번 시원하게 털어내는 게 차라리. 네, 개인적인 소견인데 알겠습니다. 빠질 겁니다. 저는 하방 틀린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틈새적으로 직전에 이제 양자암호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일단 엑스게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SKT가 이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 제품을 3개 출시했다 소식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SKT와 이제 양자암호 통신 기반 이제 가상 사설망 개발 이력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5일선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삼각 수렴형을 여러분들 만들고 있고요. 눌림목에서 지금 5일선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으니 체크해보자 해서 엑스게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매수가 아까 제가 좀 준비했을 때 5,750원에서 살짝 890원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어요. 지금 650원 구간 좀 지나고 있는데요. 5,650원
그 자리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상단에 이제 6,000원 구간 체크하시고 2차 목표가는 6,3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5,3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전략적으로 5일선 받고 있고 여기 매물 소화만 여러분들 잘 해주면 한 단계, 2단계 이 자리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돌파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자리예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자리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딱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매물소화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6,000원 돌파가 돼주는지 좀 확인하자. 양자암호 이슈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엑스게이트 종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엑스게이트였습니다. 새로운 양자암호 제품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 1.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고,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만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 여러분들 뭐 국채금리라든지 유가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국채금리 관련해서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안 봐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 다소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가는 종목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국내 증시만 유독 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뭐 혼조 마감을 하고 유럽 증시 상승 나와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나와도 국내 증시만 좀 밀리고 뭐 혼조 마감을 하고 혹은 약보합 마감하고 이런 식의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급이 여러분들 해결해 줄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수급만 보고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원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엑스게이트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실적에 따른 방향성을 체크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만 지켜보자 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